정사 삼국지를 소설로 만들어 대히트시킨 나관중은 민중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형태로 최상의 결과물을 냈습니다만 분량의 한계로 많은 인물을 통편집시켜야 했습니다. 조표나 하후무 같은 상쩌리들도 대활약하는 마당에 나헌 같은 탑클래스 총나라인자나 사섭처럼 역사적인 위인까지 전혀 안 나오는 걸 보면 나관중 감독의 가위질은 무섭도록 평등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지금은 정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헌이나 사섭은 오히려 유명한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순위는 제 랭킹전에조차 한 번도 안 나온 진정한 득보들로 선정해 보았어요. 토탈워 3국에 군주로 등장했을 때 많은 삼국지 팬들에게 누구? 소리를 들었던 진왕 유총이 그 첫 번째죠. 후한의 유총은 황건적으로부터 10만에 달하는 백성을 지킨 유능한 황족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먹고 잘 곳이 없고 황족도 굶어 죽는 한나라에서 유총과 그의 총리 낙준이 다스린 진국만은 앞다퉈 백성들이 모여들 정도로 살만한 곳이었다 전해집니다. 게다가 후한서에 의하면 유총은 쇠뇌를 아주 잘 다뤘다고 합니다. 진국엔 해마다 풍년이 들었는데도 도적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했다니 그의 용맹을 알만하죠. 여러모로 같은 황족이었던 유에 결코 뒤지지 않는 명성과 실력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인간은 연인은커녕 정사에도 전혀 언급되질 않고 있어요. 이는 유총이 하필 원술한테 암살당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이왕 죽을 거 유처럼 장렬하게 죽었으면 좋았을걸. 하필 원술이라니. 한편으론 유총을 게임에 등장시킨 영국 개발사 CA의 덕력엔 삼국지 팬으로서 감탄하는 바입니다. 네, 저도 전혀 몰랐어요, 이 인간. 그 자신이 뛰어난 전략가였음에도 참모들의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알았던 조조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뛰어난 책사진을 보유했습니다. 빈 밥그릇을 받으며 내쳐지기 전까진 조조의 장량 그 자체였던 순욱은 최고의 킹메이커면서 최고참 책사기도에 누구보다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원소를 손절하며 20대부터 새파란 조조를 섬겼었죠. 그 순욱이 조조에게 가장 먼저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희지제였어요. 사실 너무 일찍 요절에 아무 활약도 분량도 없음에도 희지제는 매우 뛰어난 책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를 추천한 인물이 유비 못지않은 천재적 스카우터인 순욱이라는 점, 둘째로는 희지제가 죽어서 함께 의논할 사람이 없다며 조조가 순욱에게 징징댄 편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순욱이 조조를 위해 또 다른 책사를 소개해주니 이 사람이 바로 곽가였어요. 곽가는 단숨에 조조의 최애가 되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그 역시 희지제처럼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곽가와 희지제 모두 세속의 법도를 어기고 다녔다는 정사 기록이 있단 거예요. 누가 조조의 책사 아니랄까봐 상당히 후리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관중도 이 독특한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는지 곽가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지면을 할애해줬지만 그와 캐릭터는 똑같으면서 활약은 전혀 없던 희지제는 등장시킬 이유를 찾지 못한 것 같네요. 오나라 인물 중 잘린 인물이 어디 한두 명이겠냐마는 대표적인 인물로 전 2명을 꼽겠습니다. 요란한 코스튬으로 조휴를 격파한 이민족 킬러 하제, 그리고 자신에게 사기친 백성을 오히려 구명해줬다는 너그러운 일화의 유명인사 종리목이에요. 육손 밑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종리목은 반준과 무릉만을 토벌하던 중 하마터면 다구리를 맞고 데뷔와 동시에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서실장격인 중서령을 지내는 등 문관으로 승승장구하더니 30년 만에 무릉태수로 임명돼 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입지로 돌아왔죠. 문제는 초기 위나라에 전격 항복하면서 새 나라의 한가운데에 있던 무릉이 요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종리목은 꼴랑 3,000명을 바꿔왔지만 위나라에선 곽순이 5만 대군을 끌고 나타났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존의 이민족들까지 위나라에부터 공격해오니 삽시간에 무릉은 불지옥 난이도가 됐죠. 모두가 화친만이 답이라고 하던 그때 태수 종리목은 자신이 직접 적의 중심에 들어가 후한을 끊어놓겠다 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됐죠. 30년 전에도 죽을 뻔한 양반이 어떻게 3천으로 5만이 넘는 위나라군까지 토벌하냐고요. 그렇게 반준이 거품을 물고 말렸지만 종리목은 쿨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시요.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되지. 믿을 수 없게도 종리목은 이민족 우두머리를 100여 명이나 베었고 위나라의 곽순까지 격파하며 진짜로 무릉을 평정해버립니다. 하마터면 형주가 통째로 넘어갈 뻔한 걸 종리목이 막아낸 거나 다름없었죠. 이후 전장군 유수독으로 승진해 쭉 무릉에 있다 병사한 종리목은 죽을 때 남은 재산이 없었으며 모든 관리와 백성이 그를 그리워했다 전해집니다.
위나라의 조인이나 오나라의 주연처럼 세력 최정상 장수도 개천 피라미 취급당하는 걸 보면 나관중은 그야말로 가차없는 촉바입니다. 그런데 무려 유비의 최측근임에도 연희의 콧배기도 안 보이는 인물이 있다. 영안독 정서장군 진도가 이 놀라운 존재감의 주인공이에요. 예주에서부터 유비를 따랐다는 진도는 북벌에도 종군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계한보신천에 의하면 진도는 용맹하고 충직한 맹장으로 명성과 관위가 무려 좋은 바로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되는 인물이 정사에 열전도 없단 거예요. 황충같이 세력을 대표하는 장수도 간신히 이름 올린 수준이라지만 유비 곁에서 그렇게 오래 전선을 누빈 장수가 개인 열전이 없다는 건 정사 촉서가 얼마나 창렬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죠. 하지만 진도가 결코 연희에서까지 통편집 당할 장수가 아니었단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태평어람에 전해지는 제갈량의 편지 내용이에요. 형께서 백제성에 주둔한 군사가 비정예일까봐 근심하셨는데 사실 진도가 이끄는 백제성의 군사는 백이라 불리는 선제 정예부대입니다. 백이, 유비의 정예부대. 느낌이 오시나요? 유비는 유주에서 태어나 익주에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조조, 원소, 유표, 도겸 등 유비는 의탁한 세력마다 최전방 즉시 전력으로 취급받았고 그 와중에 최후까지 살아남았어요. 유비의 정예부대라는 건 진짜 무시무시한 놈들인 겁니다. 이걸 이끈 게 바로 진도라는 거죠. 백이병의 이름이 어떻게 붙은 건지 어디서 활약했는지는 온통 썰뿐이지만 그 유비가 자신의 정예부대를 맡긴 사나이 진도의 용맹함과 충직함은 유비군 탑 클래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필 완벽한 상위호 아닌 조은의 존재감에 먹혀버렸을 뿐. 진도 기억할게. 조칸도 멸망했겠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뜨면 될 줄 알았던 사마염은 건국 초부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독발 수기능이란 자가 선비족을 규합해 대대적으로 거병, 서량 전체를 엎어버렸거든요. 견초의 아들인 견홍, 강류를 격파한 적도 있는 양흔이 독발 수기능에게 차례로 전사하자 진나라는 난리가 났습니다. 멘붕한 사마염은 이 상황을 타개할 계책을 애타게 구했지만 답이 없긴 신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어버버하고 있는 그때 폐하께서 신에게 맡기신다면 능히 이를 평정하겠나이다. 반색이 된 사마염이 무슨 방도가 있냐고 급히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 마룡이 삼천의 용사를 뽑아 북을 치며 나아간다면 추한 오랑캐들을 멸하기에 충분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소리에 당연히 신하들은 요망한 말을 짓거린다며 비난했습니다. 사마준과 문항도 못한 걸 무슨 초자가 삼천으로 한다니 기가 찬 거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었는지 사마염은 마룡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를 시전했습니다. 마룡은 제일 먼저 강도 높은 피지컬 테스트를 실시했어요. 이후 억센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 커다란 노를 당길 수 있는 사람까지 총 3,500명이 모이자 각자 원하는 무기를 들게 해줬죠. 그리고 자신은 선비족을 격파할 비장의 병법을 준비했으니 자그마치 제갈량의 팔진도였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팔진도는 벽을 쳐서 적을 방어하는 진법이었는데 마룡은 이 팔진도에 의거한 전차를 만들어 독발수 기능에 수만 선비족을 대파해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길에 자석을 뿌려 철갑옷 입은 선비족을 둔하게 하는 기상천외한 자체병법까지 썼다니 이건 뭐 매그니토가 따로 없었죠. 이리하여 독발수 기능을 죽여 서쪽의 우환을 완전히 해결한 마룡의 승리는 이후 진나라가 오나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건국 이후 최대의 쾌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실화로 마룡은 제갈량이나 두에 못지않은 명장으로 대접받게 되는데 송나라 명나라에선 물론이요 조선왕조실록에까지 마룡이 팔진도로 승리한 얘기가 언급될 정도예요. 이 정도면 마룡은 연희의 힘 없이 온전히 삼국지의 영향력을 넘어선 유일한 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랭킹의 다른 인물들과 달리 오히려 분한 건 나관중 쪽인 것 같네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사마씨가 세운 진나라에서 제갈량의 후계자가 튀어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